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이 영상은 애프터 이펙트 기초 강좌의 첫 영상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하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프리미어 프로랑 차이가 뭔가요? 입니다. 그럼 간단히 차이를 구분해 볼까요? 프리미어 프로는 컷 편집에 특화되어 있는 툴입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영화와 같이 긴 영상들을 자르고 붙이고 오디오 작업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모션이나 이펙트에 특화되어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모션 그래픽이나 아니면 CG 이런 효과들을 구현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그럼 이펙트가 안 되나요? 됩니다. 간단한 이펙트는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거나 3D 이펙트들을 넣으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사용하고 복잡한 건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컷 편집이 안 되나요? 됩니다. 이펙트 작업하고 나서 간단한 컷 편집들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실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긴 영상이나 오디오를 많이 사용하는 컷 편집 같은 경우는 실시간성이 떨어지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하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것만 작업하고 컷 편집이 많거나 오디오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은 프리미어에서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프리미어 프로는 컷 편집 그리고 간단한 이펙트, 애프터 이펙트는 모션과 이펙트 그리고 간단한 컷 편집. 다시 강좌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번 1강에서 할 내용은 에펙 인터페이스 구조, 작업 순서 그리고 메뉴입니다. 가시죠.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시키시면요,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뉴 프로젝트를 눌러볼게요. 뉴 프로젝트 누르시고 그럼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애프터 이펙트의 인터페이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 영역은 총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메뉴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툴박스, 도구 상자라고 하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하는 툴들을 편리하게 모아놨습니다. 그 세 번째는 프로젝트 패널입니다. 영상이나 오디오, 이미지 소스들을 불러오면 이곳에 표시가 됩니다. 네 번째는 컴포지션 패널입니다. 컴포지션 패널은 모니터링의 기능도 하면서 작업판의 기능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타임라인 패널입니다. 이곳은 작업판을 놔두고 소스들을 배치해서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기타 패널들입니다. 여기는 각각의 효과, 설정 이런 거에 관련된 패널들이 놓이게 됩니다. 지금 영역들이 많고 처음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배우시는 분들은 뭔가 막 많아 보일 수도 있고 복잡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되게 심플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강좌들을 하나하나 따라오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엔 실제 작업 순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좀 더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러면 순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하려면 일단 소스를 애프터 이펙트로 불러와야 됩니다. 프로젝트 패널로 가시고요. 소스를 불러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포트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폴더에 있는 내용을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 프로젝트 패널 안에 여기를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왼쪽 버튼, 마우스 왼쪽 버튼 더블 클릭하시면 가지고 올 수 있는 폴더 창이 열려요. 그러면 원하는 걸 클릭하시면 소스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 가지고 온 소스를 작업판에 놓아두어야 되겠죠. 그냥 이 소스를
타임라인 패널에 떨굽니다. 이렇게 떨구면 자동으로 이 소스에 해당하는 프레임 사이즈에 맞는 작업판이 생성이 됩니다. 볼까요? 떨궈 볼까요? 떨구면 여기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뭐가 하나 생겼죠. 이게 작업판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작업판이 하나 생기고 거기에 소스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렇게 소스를 놔뒀으면 작업을 해야겠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이 컴포지션 패널에 보면 이게 모니터링 기능도 하지만 작업판의 기능도 한다고 했잖아요. 얘네를 이렇게 하면은 소스의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임라인 패널에서 두 개를 더 만들어 볼까요? 두 개를 더 복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동작을 만약에 잡았다고 쳤을 때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제 혹시나 효과 넣을 게 있나? 그리고 이펙트를 또 집어넣어. 그럼 이펙트를 만약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만족스러워. 출력하면 되겠다 라고 하면 파일에 익스포트. 여기서 하나 차이가 있는 게 프리미어 프로를 보면 바로 결과물을 내보내요. 근데 애프터 이펙트는 이 계산량이 많은 걸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렌더 큐예요. 그 렌더 큐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판을 보내고 거기에서 이런 출력물로 출력해 주세요 라고 세팅을 해야 영상물을 출력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익스포트에 렌더 큐를 한번 해볼게요. 렌더 큐를 하면 여기에 뭔가 탭이 하나 생겼죠. 렌더 큐라고 하는 곳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작업판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작업판에 세팅을 보면 밑에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아웃풋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 거 키시면 여기 포맷 H264가 MP4예요. 그리고 퀵타임이라던가 다른 것들이 쭉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H264를 쓸게요. 그리고 포맷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타겟 비트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화질과 용량을 결정합니다. 15메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죠? 유튜브는 6메가에서 15메가 사이로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오디오 뭐 숫자가 써 있죠. 그럼 오디오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디오 포맷, 비디오 용량, 그리고 오디오 이 세 개만 건드리시고 오케이. 아웃풋도 되어 있잖아요. 이게 출력할 결과물 이름이랑 만약에 리절트라고 제가 정했어요. 그리고 위치랑 파일 이름을 어떻게 정할 거다 라고 세팅하고 저장.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이 두 개만 건드리시고 렌더를 누르시면 이 렌더 큐에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판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세팅한 거에 맞게 결과물로 뽑아줍니다. 지금은 뭐 세팅된 게 별로 없으니까 금방금방 지나가죠. 출력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여기 리절트라고 해서 하나가 생겼죠. 그죠? 그래서 제대로 출력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소스 파일 집어넣고 프로젝트 패널에 그거 작업판에다 놓고 타임라인 패널이랑 컴포지션 이용해서 작업하고, 이펙트 넣을 거 있으면 이펙트 패널에서 이펙트 집어넣고, 작업이 끝났으면 렌더 큐에 집어넣고 출력. 이게 다예요. 복잡하지 않죠? 퀄리티 있는 영상을 뽑아내기 위해서 작업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이 작업 순서나 구조는 단순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메뉴를 한번 볼까요? 메뉴는 이게 막 파일, 에딧, 컴포지션 막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알아야 작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은 무조건 다 버리십시오. 메뉴를 모르더라도 기초 강좌를 따라가시다 보면 나중에 보면 다 했던 내용이네 라고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메뉴를 간단하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명드릴 건데, 두리뭉실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메뉴가 그냥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넘어가도 충분하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파일을 한번 보시면 파일에서는 볼 게 익스포트겠죠. 파일에서 여러 개가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건 익스포트예요. 결과물을 내보내는. 그죠? 렌더 큐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나머지는 필요하면 하면 돼요. 뭐 프록시건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에디트는 자르고 붙이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기능들이 써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단축키나 밑에서 뭐 다른 걸 이용해서 하겠죠. 그리고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작업판을 이야기합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시퀀스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다른 것보다 컴포지션을 새로 만들고 컴포지션 세팅을 바꿀 수 있다. 만약에 작업판을 4K로 만들었는데 풀 HD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세팅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 바꿀 수 있는 게 이 컴포지션 세팅이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어는 해당 소스들, 이런 소스들이 레이어예요. 이런 레이어들에 대한 항목들, 포지션이라던가 스케일, 뭐 로테이션 이런 것도 있고 각각의 이런 레이어들의 속성들이 들어있어요. 이펙트는 이 툴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이펙트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외부 플러그인들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그것들도 다 여기다 가져다 놓고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그 뒤에 기본 강좌들을 하게 되면서 계속 추가가 될 거예요. 외부 플러그인들이. 애니메이션은 동작에 대한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하니까 만화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만화는 아니고요. 그 동작에 대한, 그래서 키프레임이라던가 트래킹이라던가 뭐 등등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이어가 있으면 그 레이어의 항목들을 애니메이션 잡는다. 그럼 레이어하고 애니메이션은 묶여 있는 거겠죠. 그죠? 두 개가 연관성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펙트를 추가로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레이어에 각각의 항목들의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 거기에 이펙트를 집어넣는다. 실제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는 일은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핵심이고 나머지 뭐 뷰나 이런 거는 그냥 줌인 줌아웃 이런 거 있고, 윈도우는 패널들, 만약에 패널이 갑자기 안 보인다, 보였던 게 안 보인다, 또는 보여야 될 게 없다 이러면 여기에 가시면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체크하시면 다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메뉴고요.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 관계가 그렇구나. 파일에서 뭐 출력하는 거 설정도 있고, 컴포지션에서 작업한 다시 세팅하는 것도 있고, 레이어의 항목, 그리고 그거를 애니메이션 잡고 거기에 추가로 이펙트를 넣는 거구나. 그냥 그 정도 느낌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메뉴까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애프터 이펙트 기본 강좌는 그냥 듣는 형태가 아니라 실습하면서 천천히 따라올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될 거고요. 어렵고 복잡한 툴이긴 하지만 최대한 쉽게 진행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 채널의 메인 컨텐츠인 CG 튜토리얼까지 쭉 같이 하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